안녕하세요. 4주차 가족생활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로서는 프로그램의 이해, 그리고 프로그램의 계획과 설계,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먼저 살펴보면, 이제 프로그램의 개념에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두 가지 정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협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좁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특성, 교과 과정이나 특별한 안건 또는 주제에 대한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성, 부부의 의사소통, 분노 조절 등 같은 이제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한 명칭으로 볼 수 있고요. 광의에 대한 개념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특정 시설이나 기관, 그래서 학교, 복지관, 청소년센터, 종교단체 이런 데서 제공되는 사업과 주요 활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또 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코스 또는 교과조정의 정의를 볼 수 있겠죠. 또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좀 살펴보면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사전에 계획했던 학습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조직된 일련의 학습 내용이라든가 학습 활동, 학습 방법의 통합된 실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생활 교육에서의 개념이라고 하면 협의에 의한 거, 또 강의에 의한 거, 또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이 정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모두 다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좀 살펴보면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 설정되고 장 또는 단기간 활동 계획이 단계별로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형식적인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규격화되는 정도가 조금 약하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다양성, 네, 융통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특징을 좀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학습자의 정말 삶과 직접적인 관련된 이제 실생활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주어진 환경이나 또 상황에 그러니까 시대적인 변화라던가 학습자 요구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좀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커리큘럼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구조화된 학습 기회로서 정규 교육기관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규정이나 또 원칙이나 이런 제도화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회계성과 좀 약간 경직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의 특징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지 발달과 또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학문 중심으로 그래서 개발되었고 비교적 장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제 구성 요소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네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의 이제 목적이나 목표가 되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에 대한 활동을 말하는데 어떤 어떤 내용이겠죠. 내용. 주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상호작용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로서 자원이나 재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교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 요소가 있죠. 이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잘 됐는지 또 어떤 것이 부족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평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이제 이거 목표와 내용이 되겠고 또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런 게 방법이 있고 또 어떤 것이 좀 효과적인가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제 효과가 없으면 또 하나마나 하는 프로그램이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더 구성적으로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개발을 할 때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몇 가지, 이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가지 원리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성의 원리, 뭐, 현실성의 원리, 논리성의 원리,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겠는데, 창조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기존에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아니면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차별성 그리고 독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이제 불가능하거나 또 시간대라든가 대상이 없거나 이럴 때는 이제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은 이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또 논리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차원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프로그램에 이제 있을 때 뭐 몇 회기가 있는데 뭐 1회기, 2회기, 3회기인데 모두 다 이것이 다른 것들이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성과 또 합리성의 차원이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의 접근 방법입니다.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내용 중심에 대한 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 대상자가 정해지면, 이제 딱 정해지면 그 학습에 대한 어떤 특성과 이제 요구,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고려해야 되고, 어떠한 주제가 적합한지,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또 해당 주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내용에 대한 중심적인 접근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타당한지 이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접근 방법을 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비부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이제 대상자가 필요한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또 더 첨부해야 되거나 더 빼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관련 문헌이나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리고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하위 영역과 내용 요소들을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경험 중심에 대한 개발인데, 어떤 그 구성을 할 때 학습자가 이제 예비 모임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설문이나 또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의 이제 주제를 선정하면서 내용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학습 경험한 사람을 중심으로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하고 있었던 개발자라든가 또 전문 교육자가 어느 정도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 기본을 가지고 목표와 내용 구성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뭐 구성한다든가 또 내용이 있을 때는 학습자들에 대한 근거하에 또 하나 주제를 뽑아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수법 중심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의도하는 내용이 전달력이라든가 학습 결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좀 사용하고 이 다양한 지도 계획을 조금 더 고민해 보면서 수업 방식에 대한 초점도 맞추어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제 흥미가 있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자가 호기심이 있고 또 전달이 가능하고 좀 어렵지 않고 또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것들을 이제 지도 계획을 가지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제 다양하게 미술 치료라든가 원예 치료라든가 뭐 가족 조각이라든가 이렇게 새롭게 뭔가 흥미를 가지는 방법들을 좀 유도를 하고서는 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살펴보면서 더 창의롭고 또 더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고 방법론을 배워야 합니다. 예전의 식으로 강의식으로만 또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참여자의 그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또 고민해야 되죠.
다섯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의 개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환경에 적합한 단계와 절차를 선정해야 되고, 이제 이런 학자나 교육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형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 모형의 목적은 개발의 단계와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타일러의 모형이 가장 좀 기본적인 틀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설계를 하고, 이 설계를 할 때 타일러 모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금 더 그 교육이나 학습자의 행동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형 단계를 먼저 설립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제 1단계는 교육과 목표에 대한 설정이고 2단계는 학습자의 특성과 주제를 고려해서 교육 내용과 학습자 교육 경험의 선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좀 내용적인 부분인 거죠. 3단계는 효과적인 교수를 위한 학습 경험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하면은 1단계는 이제 목적과 목표, 2단계는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한 거, 또 3단계는 어떤 방법에 대한 거, 그리고 4단계는 어떤 평가에 대한 거.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단계별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좀 이제 타일러 모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어떤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실험해 보기 위해서 실제로 해보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해서 만족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학습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살펴보면서 원칙에 따라서 이 모형을 좀 더 확인해야 되는데 이 내용의 조직은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이 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성이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해서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정된 내용의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의사소통을 하다가 갑자기 충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든가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선정된 내용들이 일관적으로 좀 관계성이 있는 것들이 계열성이라고 하고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들이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어떤 공동 목표에 대한 관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의 결과는 다시 다음 교육의 목표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추가로 조금 더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이제 모형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유형주와 오형자, 연구자의 이제 모형이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적 개념과 요구 조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이론적 개념이나 요구 조사에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실전에 대략적 내용을 수립하는 계획 단계를 좀 포함했다는 것이 특징적이죠. 그래서 1단계는 이론적 틀을 잡고 있었고 2단계는 프로그램 계획, 3단계는 요구도 조사와 흥미 분석입니다. 이 단계가 좀 더 우리가 앞선 타일러의 모형보다도 구체화시킨 거고 4단계 설계, 또 실시, 평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유형을 좀 살펴보면 이제 프로그램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구성 범위 유형을 좀 보면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에 따라 이제 단일 프로그램, 또 연속적 프로그램, 통합적 프로그램, 종합적 프로그램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일 프로그램은 이제 하나의 주제를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순하고 간결한 한 가지 활동으로 구성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하나의 내용을 한 번만 제시하는 일회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단일 프로그램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연속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여러 회기로 나눠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여러 회기를 거치면서 하나의 단일 목표가 달성이 되고, 그리고 초보적이고 단순한 내용에서 복잡한 어려운 내용으로 점차 이제 회기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활동에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활동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부분적인 활동에서 전체적인 활동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들을 이제 연속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프로그램의 예시는 예를 들어서 뭐 의사소통 기법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일회기는 자신이나 이제 어떤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을 먼저 분석하고, 두 번째는 듣기 훈련하고, 세 번째는 이제 말하게 하는 기술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그 목표가 이렇게 회기마다 연속적으로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적 프로그램은 이제 한 가지 주제로서 세분화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성격의 여러 내용을 하나의 체계적으로 적절하게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걸 예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예비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함께 만들어가면서 또 이제 부부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재무 설계, 그 다음에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공동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수행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대화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런 어떤 한 가지 주제로부터 세분해서 이렇게 내용이 비슷한 성격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 내용별 유형을 좀 보면은 다양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부부 교육, 또 부모 자녀 관계 향상 교육, 이제 고부 관계 향상 교육 프로그램, 노인 교육, 또 재혼 프로그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